이번 영상에서는 리포트 디자이너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디자이너 화면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리포트의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도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의 옵션이 있는데 먼저 리포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옵션은 리포트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옵션들은 리포트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기본 출력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인데 아이랩에서 양식을 수정하면서 이 옵션을 변경할 일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이너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이너 옵션을 실행하는 방법은 뷰 메뉴에서 옵션 메뉴를 선택하시면 디자이너 옵션 화면이 열립니다. 디자이너 옵션의 맨 위쪽에 보시면 그리드에 대한 옵션이 보이는데 바닥에 보이는 이 격자 무늬를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드의 간격을 단위를 센티미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치로 할 것인지 픽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이고요. 타입은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 격자의 간격을 0.1cm 단위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 그리드라는 이 체크박스가 있는데 쇼 그리드라는 거는 그리드를 디자인할 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감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쇼 그리드의 체크를 끄고 OK를 누르면 바닥에 보이는 그 격자 무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디자인할 때 메모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미지 컨트롤을 이 그리드에 맞춰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그리드는 가능하면 보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얼라인 투 그리드라는 것은 메모 컨트롤이나 이미지 컨트롤을 그리드에 맞춰서 정렬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체크를 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디자이너 옵션을 실행하고요. 두 번째 보이는 건 폰트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위쪽에 코드 윈도우의 폰트는 변경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에 메모 에디터는 화면에 보이는 메모 에디터의 폰트를 어떤 폰트를 쓸 건가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실제 종이에 출력되는 폰트를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값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컬러는 워크스페이스 컬러와 툴 윈도우 컬러가 있는데 워크스페이스 컬러는 이 편집창 오른쪽에 보이는 이 편집창의 바닥에 종이 색깔로 보이는 흰색을 어떤 색깔로 바꿀 건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툴 윈도우는 왼쪽에 보이는 이 속성창의 색깔을 변경하는 것이 툴 윈도우의 컬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잠깐 해보면 워크스페이스의 컬러를 바꾸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흰색으로 두시는 게 좋겠죠. 그 아래에 LCD 그리드 컬러라는 체크 박스가 있는데 LCD 그리드 컬러라는 것은 LCD 모니터에서 그 격자 무늬의 선들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약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OK를 누르면 그리드의 그 사이에 있는 선들이 조금 더 진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동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other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는데요.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도움말에 설명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그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정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리스토어 디폴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초기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토어 디폴트를 하게 되면 화면에 사용자가 조정해놨던 이 속성창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감추어두었던 이런 여러가지 툴의 창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이 변경되어
되게 됩니다. 이 변경은 그 PC의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변경된 내용이 리포트 디자이너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그대로 그 설정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옵션은 가운데 보이는 페이지 편집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에디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이는 페이퍼라는 탭에 보시면 디자인할 때 쓸 수 있는 용지의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A4 용지를 사용을 하니까 A4라고 선택을 하고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퍼레이션은 디자인할 용지의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놓고 할 건지 아니면 가로 방향으로 놓고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각각 포트레이트와 랜드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직 방향으로 놓고 디자인을 하겠죠. 마진스 옵션은 출력할 용지의 여백을 각각 상하 좌우에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여기서 숫자를 변경하면 변경된 만큼 센티미터로 단위를 저희가 센티미터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여백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페이퍼 소스라는 것은 프린트 할 때 프린트의 용지를 어떤 트레이의 것을 사용할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으로 선택된 트레이의 용지를 출력을 하겠지만 인쇄 양식 미리 인쇄소 같은 데서 인쇄를 한 어떤 배경 같은 게 있는 인쇄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장은 인쇄 양식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다른 양식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의 트레이는 인쇄한 종이가 들어있는 트레이 1을 선택하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트레이 2에서 흰색 그 A4 용지를 가져다가 출력을 한다라고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음 아더 옵션스에 보시면 컬럼스라는 속성이 있는데 컬럼스라는 것은 실제로 한번 컬럼을 3으로 조정한 다음에 OK를 눌러서 디자인 화면을 보시면 출력할 그 컬럼이 3개로 구분되어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옵션에 가서 이 컬럼을 활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적서에 항목수가 많은 수질의 수도수 57항목, 58항목 같은 경우에 50개가 넘는 그런 항목들 같은 경우에 한 장의 용지에다 출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컬럼을 나눠서 2개 컬럼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여러 개의 항목을 각각 출력하는 양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양식도 그런 형식으로 항목수가 많은 경우에는 컬럼을 구분해서 출력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용도로도 쓰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컬럼을 3개로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포지션 옵션을 이용해서 각각 그 컬럼의 너비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컬럼이 좀 좁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세 번째 컬럼의 시작 지점을 9.67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컬럼은 너비가 다른 컬럼에 비해서 좁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더 옵션은 도움말 페이지에 저희가 따로따로 설명을 별도로 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미러 마진스라는 옵션은 책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물을 만들 때 그 왼쪽 페이지하고 홀수 쪽 페이지하고 짝수 쪽 페이지의 마진을 각각 그 거울처럼 대칭되도록 그런 마진을 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옵션들은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페이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포트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옵션 3개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포트를 디자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 즉 위쪽에 있는 그 툴박스하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